자,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제곱근이죠. 1번은 세제곱근이니까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25가 나오는 x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5라는 것은 5를 세제곱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5를 세제곱했는데 여기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세제곱했을 것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해서 125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제곱근이죠. x를 4제곱했을 때 81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3분의 1을 4제곱해도 81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4제곱해도 81분의 1이 됩니다. 왜 그렇죠? 짝수 제곱이죠. 네, 짝수계. 같은 수를 짝수계 곱했을 때는 음수도 짝수계를 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4제곱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맞죠.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두 개죠. 그러면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수의 n제곱근이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n개입니다. 이 n개는 실수도 포함되고요. 실수가 아닌 허수도 우리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n제곱근에서 n의 값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일 때와 n이 0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n이 짝수예요. 그러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해서 몇 개죠? 2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n이 0이 되면은 n이 0은 필요 없죠. n 0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나타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 간단하게 보면 8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면 2를 세제곱해야지만 8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래서 양수건 음수건 간에 세제곱근 즉 홀수 제곱근은 하나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a가 0이면 짝수 제곱근도 0 하나, 홀수 제곱근도 0 하나입니다. 그 다음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짝수 제곱근을 하게 되면 없어요. 실수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인 것에서는 음수는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실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a하고 한 개만 나타납니다.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했습니다. 1번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이죠. 그러면 이걸 지수로 고쳐서 지금 거듭제곱근 되어 있는 것을 지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세제곱근과 세제곱근을 3 곱하기 3 해서 9제곱근 해주고요. 9에 18. 그 다음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9와 18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약분의 형태로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9를 약분하면 1이 될 것이고요. 그죠? 18은 2가 되니까 5의 제곱해서 2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수로 고치게 되면 자, 맨 밖에 있는 가장 큰 제곱근이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이다 하고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세제곱근도 3분의 1제곱 그리고 안에 5의 18제곱이 있죠. 그러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기를 하게 되니까 1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5에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5다 하고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지수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수로 고쳐서 자, 여기는 밖에 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7에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이죠. 그 다음 나누기 밖에 뭡니까? 루트가 하나 있네요. 그것은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루트가 있죠. 그것도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리고 안에 7의 6제곱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를 곱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지수를 곱하기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밑이 같은 두 지수를 나누기를 하게 되면 지수를 빼기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7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죠? 7분의 1이죠. 그죠? 지수의 음수는 역수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다음 세 번째 81의 0.75제곱입니다. 81의 0.75제곱. 자, 81의 0.75를 분수로 고칩니다. 그러면 100분의 75 약분해서 4분의 3이 되죠. 81은 우리가 3을 4제곱한 것이다 하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수끼리 곱해서 3의 세제곱 27이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밑이 같은 두 지수의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기를 해야겠죠.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 빼기 루트 2 플러스 1이 돼서 루트 2는 사라지고요. 3의 제곱이 돼서 9로 계산됩니다. 다음 3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를 계산하는 과정이죠. 밑이 같은 두 로그의 빼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죠? 로그의 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6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6의 제곱이고 얘는 6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1입니다.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값이 1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로그 7 얘도 진수를 7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고쳐줘야겠죠. 자, 7의 거듭제곱인데 역수되어 있죠. 7이 분모에가 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다.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개수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리고 로그 7의 7은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3번. 로그 루트 3의 루트 27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27은 3의 2분의 3제곱입니다. 맞죠? 27은 3의 세제곱이고 루트는 2분의 1이니까 지수 곱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밑의 지수도 개수로 나오고 진수의 지수도 개수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단 밑의 지수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역수로 빠져나오죠. 그죠? 그래서 역수로 빠져나오면 2가 되고요. 진수에 있는 지수는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것은 로그 3의 3이 남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얘는 1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분수만 계산해 봅시다.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한다. 그러면 4분의 3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로그 5, 로그 5. 얘는 로그 4의 5가 되어 있네요. 자, 밑이 같을 때만 우리가 로그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뭘 합니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5의 2 플러스 로그 5의 10 마이너스. 자,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5의 4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10 나누기 4인데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5에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그럼 결과는 1이겠네요. 로그 4.17 로그 4.17이 0.6201일 때 이것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로그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요. 417, 417, 417 이렇게 숫자 배열이 같은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17에다가 100을 곱하면 417이 됩니다.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리고 진수의 곱셈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의 덧셈으로 변형할 수 있죠. 10의 제곱 플러스 로그 4.17 이렇게요. 그러면 로그 10의 제곱은 이 2를 앞으로 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로그 10은 1이니까 2가 되고요. 로그 4.17은 위에 나와 있듯이 0.6201입니다. 그래서 2.6201이다 하고 값이 구해지겠네요. 다음 2번은요. 0.0417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이랑 4.17을 곱한 거죠. 소수점이 두 칸 이동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100분의 1이란 것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로그의 진수가 곱하기니까 로그의 덧셈, 로그 더하기로 분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로그 10은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 로그 4.17은 위에 나와 있듯이 0.6201이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3779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틀린 곳을 찾으시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하는 얘기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올 거예요. 루트 안에 지금 밑이 같은 두 지수의 곱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어떻게 하죠? 더하기를 하죠. 그래서 6, 2 더하기 4에서 6 해서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얘를 3 곱하기 2로 분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에 어떻게 설정을 한 거냐면 마이너스 3에 여기를 6을 3하고 2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루트까지 다시 적을게요. 루트를 이렇게 해서 2분의 1 했고요. 그 다음 제곱이 왔고요. 그 다음 세제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지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는 건데, 그죠? 그리고 곱하기 했다가 다시 분리하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 둘을 자리 바꾼 형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루트 밖에 제곱이 있는 거죠. 그럼 루트를 하고 제곱을 한 것이니까 2와 2분의 1, 얘 둘을 자리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2 이렇게 간 거죠. 그죠? 니은 과정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얘 둘을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곱하기를 해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리고 1제곱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디귿이.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에서 지수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 지수 법칙들이 성립하냐면 밑이 양수일 때라고 조건을 달아주고 배웠습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음수일 때는 항상 밑이 음수일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안쪽에 있는 값부터 먼저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르게 계산하려면 얘를 갖고 올게요. 자, 는 얘를 계산할 적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루트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여기 6제곱, 그죠? 6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음수를 6제곱,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면 얘를 일단 바깥에서 2분의 1로 설정을 해주고요. 루트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제곱, 짝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주고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양수일 때는 우리가 지수를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 해가지고 세제곱하고 2 해주고 2분의 1 해서 얘 둘이 곱하기 해서 3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실제 27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죠. 여기서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여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곳은 니은이 됩니다. 자, 밑이 음수일 때는 실제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의 6제곱이면 짝수 제곱이니까 음수가 양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3의 6제곱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3의 6하고 2분의 1 해서 3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맞게 계산을 한 것이 됩니다.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다. 양수죠. 양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밑이 모두 양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죠? 지수 법칙을 모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1번. 지수를 분배해 줘야겠죠. 그래서 A의 2분의 3, B의 2분의 1 됩니다. 분배.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루트는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하고 2분의 1이고 저기에 있는 지수 루트를 치워줍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분의 1제곱을 또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5, B의 2분의 1. 그 다음 나누기죠. 나누기에 A의 마이너스 2, B의 마이너스 2하고 여기는 곱하기죠. 얘들끼리. 그런데 앞에 나누기가 있을 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괄호를 풀어야 A는 A끼리, B는 B끼리 계산을 하죠.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곱하기를 나누기로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A와 B가 모두 나누기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얘도 나누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끼리 계산을 하겠습니다. 곱하기는 더해줘야 되고요. 나누기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 그 다음 B는 2분의 1에 얘는 곱하기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얘는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빼주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A는 위에 있는 분모를 계산하니까 얼마 됩니까? 1이 되죠. A. 그리고 B의 지수 2분의 1, 2분의 1은 1 더하기 2 하면 3이죠.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도 이렇게 거듭제곱 어떻게 합니까? 분배해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4제곱근이 있네요. 4제곱근도 이렇게 우리가 지수로 고쳐주면 4분의 1이 되면서 4제곱근을 또 아까처럼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자, 4분의 1도 분배해 주고요. 여기 루트 8분의 1도 분배해 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괄호에서 분배를 하면 A 세제곱 B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그렇죠. 그리고 나누기죠. 나누기에서 분배를 해주면 A의 2분의 1이고요. B의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괄호가 있던 것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A와 B는 모두 나누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나누기 됩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죠. 둘이 분배해서 곱하기 하면은 약분해서 분모에 루트 4가 나와요. 루트 4는 2죠. 그래서 A의 2분의 1. 자, 이제 지수끼리 계산합니다. A의 세제곱 나누기니까 2분의 1은 빼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더하기로 가겠습니다. 곱하기니까.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여기 뭡니까? 빼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러면 a는 계산하면 뒤에 2분의 1은 소거되고 a의 세제곱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역수니까 b분의 a 세제곱이다 하고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다음 3번. 루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죠? 3중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네요. 첩첩 루트입니다. 그죠? 자, 이때는 가장 밖에 있는 것부터 지수로 이렇게 하나씩 고쳐주면 됩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이죠. 루트가 하나 더 있네. 또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a가 있죠. 모양이 참 이상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밖에 있는 루트를 이렇게 2분의 1로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있고요. 또 루트가 있네요. 2분의 1. 그 다음 또 a가 있죠. a가 있고요. 또 뭡니까? 곱하기 a의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러면 얘는 지수끼리 짠짠짠 곱하죠. 그러면 a의 8분의 1이 됩니다. 지수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 얘는 이 2분의 1은 여기에도 가야 되고요. 또 여기에도 가야 됩니다. 얘는 큰 괄호랑 a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a의 2분의 1 그리고 a 곱하기 a의 2분의 1 얘를 바로 계산할게요. 자, a와 a의 2분의 1을 곱하면 a의 2분의 3이 됩니다. 1과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그리고 4분의 1이죠. 는 a의 8분의 1 곱하기 a의 2분의 1이고 얘 둘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의 8분의 3이 됩니다. 자, 지수끼리 더합니다. 그러면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8로 통분하면 8분의 4가 되고요. 또 8분의 3이니까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a의 1이 되니까 얘는 결과는 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4제곱근 a가 있고 4제곱근 b가 있고 4제곱근 a가 있고 4제곱근 b가 있네.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항이 두 개인데 똑같이 생긴 건데 한 곳만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합차공식이라고 부르죠. 네, 곱셈공식의 합차공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제곱이죠. 4분의 1제곱이니까 우리 합차공식이 어떤 거였어요? a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적을까요?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갑니다. 그럼 뭡니까? a제곱하고 b제곱하고 부호가 반대였던 것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4제곱근 a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네, 루트 a가 됩니다. 왜요? 4분의 1제곱이죠? 4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4분의 1에다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은 루트죠. 그죠? 그리고 루트 b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 괄호 두 개를 전개한 겁니다. 되죠? 그리고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또 있죠. 그러면 얘가 또 합차공식이에요. 그럼 루트 a를 제곱하면 a, 루트 b를 제곱하면 b. 부호는 b가 다르니까 b 앞에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루트가 또는 거듭제곱근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줄을 보고 바깥에 이렇게 a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잘라줍니다. 잘라주게 되면 3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의 루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의 2의 2니까 거듭제곱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곱하기로 쭉 갈 수 있죠. 그래서 8제곱근 a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애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a 맞죠? 그리고 2의 2니까 4제곱근 a. 그 다음 세 번째 a는 루트가 하나, 둘, 세 번이죠. 그러면 8제곱근 a가 됩니다. 그리고 지수로 고쳐주면 8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래서 다 8로 통분을 해버리면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네, A의 8분의 8는 A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보니까 세제곱근 있고 또 루트도 있고요. 6제곱근 안에 또 A도 있고 세제곱근도 있고 그러면 지수로 고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밖에 있는 세제곱근을 크게 3분의 1 하겠죠. 그리고 안에 A의 1 그 다음 루트 A는 A의 2분의 1 그 다음 얘는 A의 4분의 3 그죠? 나누기 6제곱근 있으니까 크게 6분의 1제곱 합니다. 그리고 A의 1이고요. 곱하기 A의 얘는 3분의 K가 되겠죠? 네, 3분의 K가 됩니다. 3분의 K제곱 여기 K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A를 계산해야 되니까 통분을 해서 지수끼리 모두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4분의 4가 되고요. 얘는 4분의 2가 되고 세 번째는 그대로죠. 그리고 3분의 1입니다. 자, 나누기 여기는 A에 자 어떻게 됩니까? 3 플러스 K가 되겠죠. 6분의 1 맞죠? 자, 이건 는 하고 가겠네. 자, 그럼 여기 얼마가 됩니까? 4분의 9죠. 4분의 9. 4분의 9에다 3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4분의 9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여기 9랑 3이랑 약분해서 분자에 3만 남겠죠. A의 4분의 3이 되죠. 그리고 나누기 A의 3, 6 이거 곱하죠. 그럼 분모에만 6이 곱해지니까 3, 6, 18분의 3 플러스 K 그러면 밑이 같은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기를 하겠습니다. 얘가 결과가 1이 나왔죠. 1. 그렇죠? 그럼 1은 A의 몇 제곱입니까? 예, 맞아요. 0입니다. 그러면 4분의 3 빼기 18분의 3 플러스 K를 이용해서 우리가 K를 구해야 되는데 지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0입니다. 4분의 3은 18분의 3 플러스 K니까 양변에 곱하기 36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36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36을 곱하게 되면 약분해서 9, 3, 27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2가 곱해져요. 그러면 18이랑 36이랑 약분하면 2죠. 그래서 2, 3은 6하고 2 곱해서 2K 나옵니다. 자, 그러면 2K는 얼마가 됩니까? 21이 되죠. 따라서 K의 값은 2분의 21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로 고치지 않고 지수를 빨리 찾는 방법이 아까 있었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루트가 중첩되는 걸로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끊어줘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끊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다른 풀이니까 색깔을 바꿔가지고요. 잘 보이죠? 자, 첫 번째 있는 건 세제곱근 A가 되죠. 그죠? 세제곱근 A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애는 루트가 두 번이죠. 그래서 이 세제곱근의 영향도 받고 루트의 영향도 받는 A입니다. 그래서 6제곱근 A가 돼요. 곱하기고요. 그 다음 얘는 세제곱근에 4제곱근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12제곱근 A의 세제곱입니다. 나누기. 자, 얘는 6제곱근이죠. 6제곱근 A. 그 다음 나누기인데 나누기니까 원래는 괄호해서 곱하기 합시다 그냥. 자, 6, 3, 18제곱근 A의 K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거는 이렇게 6제곱근과 세제곱근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A의 3분의 1 그리고 A의 6분의 1 그리고 얘는 얼마입니까? 약분되죠? 4분의 1이죠. 그 다음 나누기 얘는 뭡니까? A의 6분의 1 곱하기 A의 18분의 K 이렇게 돼요. 자, 얘네들 더합니다. A의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2로 통분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4, 12분의 2, 12분의 3 나누기 A의 18분의 얘는 18분의 3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A의 9죠? 12분의 9니까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3 나누기 A의 18분의 3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한 게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풀면 됩니다. A가 0보다 크다 이고 A의 K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K제곱은 5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한 겁니까? A의 K를 제곱해서 A의 2K가 된 것이고요. A의 마이너스 K를 제곱해서 A의 마이너스 2K가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1번에 있는 것은 X의 제곱이고 얘는 Y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X와 Y를 곱하게 되면 A의 K와 A의 마이너스 K를 곱하니까 A의 1 해서 A의 0 해서 얼마가 됩니까? 1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A의 K를 X라고 뒀고 A의 마이너스 K를 Y라고 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로 계산합니다.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요게 X 플러스 Y죠? 5입니다. 5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래서 2 곱하기 1 그러면 25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3입니다. 그러면 고치지 않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의 2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K는 자 A의 K를 제곱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곱했다. 어떻게 됩니까? A의 K를 제곱하게 되면 A의 2K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2의 K 플러스 A의 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K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2 AB 둘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A의 K 곱하기 A의 마이너스 K. 그럼 얘가 얼마였어요? 네,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했습니다. 제곱.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 하는 공식으로 외웠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뭐냐 하면 x의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얘가 x의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얘 둘은 역수 관계에 있는 수입니다. 지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역수죠. 다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얘가 5의 제곱이고 얘가 5니까요. 마이너스 2. 그래서 23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2번은 x, y로 고치지 않고 바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의 2분의 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얘는요. 제곱하면 여기 위에 있는 a의 k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곱해서 풀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를 따로따로 루트를 씌울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루트 씌울 수는 있어도 하지만 전체를 루트를 씌운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번을 제곱해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식의 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제곱한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A의 K 플러스 둘이 곱하고 2를 곱하죠. 둘이 곱하면 1이니까 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K 됩니다. 제곱하면 2를 곱할 테니까 지수에다. 그죠? 그러면 얘가요. A의 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니까 얘가 얼마였어요? 문제 조건에서 5네요. 그러면 더하면 7이 되죠. 네, 7입니다. 그런데 제곱해서 7이에요. 그죠? A의 2분의 K랑 A의 마이너스 2분의 K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A가 양수죠?
양수의 거듭제곱은 반드시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양수예요. 그럼 따라서 a의 2분의 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k는 7을 제곱해서 7이었으니까 7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 7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밑이 a-2고 진수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 이것이 정의되기 위한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 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밑 조건은 1이 아닌 양수예요. 그 다음 진수 조건은 양수입니다. 즉 로그 a의 n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로그죠. 자, 했을 때 a는 양수면서 a는 1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진수인 n은 0보다 큽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로그의 함수 그리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풀게 될 텐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입니다. 로그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밑과 진수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즉 로그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밑 조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2가 밑이죠. 이 밑은 어때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 그 다음 또 a-2가 또 얼마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조건에서 a는 2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a는 3이 되면 안 되겠죠. a가 3이면 얘가 1이 될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되겠죠. 자, 진수 조건은 진수에 있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차항, 즉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인수분해를 하죠. 자,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5 0보다 작다. 되죠? 그러면 얘는 2차식이니까 옆에다가 2차 함수 그래프를 살짝 그려줍니다. 아래로 볼록.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곳은 2차 방정식의 해, 즉 인수분해에서 나타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 5가 되겠죠. 그런데 0보다 작게 나와야 된대요.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2차 함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a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a를 대입한 결과는 y의 값이다. 그죠? 그래서 a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음수가 나타나느냐, y좌표가. 여기가 y좌표가 음수인 곳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a에 여기에 있는 값을 대입해야 음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a는 여기에 있는 값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값을 하면,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는 값이죠.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는 값으로 이렇게 범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까 밑 조건에 있던 이 범위 있었죠. 이 셋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왜? 밑조건 진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이 로그는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되니까 수직선 그어가지고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보다 크고요. 첫 번째 조건에서 2보다 크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도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랑 5 사이죠.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그럼 공통 범위는 바로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부터 5 사이인데, 2와 5 사이인데 3이 또 빠졌죠. 그럴 때는 a죠. a가 2와 3 사이, 그리고 3과 5 사이, 이렇게 답을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1번 보니까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밑이 5고요. 자, 안 보이죠? 밑이 5입니다. 로그 5에 3이에요. 그 다음 로그 3에 11입니다. 자, 1번 5에 로그 5에 3 곱하기 로그 3에 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그와 로그의 곱하기를 지금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로그와 로그의 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같게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밑이 5인 로그로 바꿔서 분모에 로그 5에 3이 오도록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5에 로그 5에 3 좀 크게 적을게요. 얘를 밑이 5인 로그로 밑변환을 하게 되면 밑이 5인 로그, 밑이 5인 로그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밑은 분모의 진수에 오게 되고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로그 5의 3과 여기 5의 로그 3, 로그 5의 3 똑같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의 로그 5의 11 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1이죠. 자, 로그의 성질에서 우리가 밑변환 공식 어떤 게 있었죠? 로그 5의 3, 로그 5의 3이 아니라, 자, A의 B가 밑변환 공식을 쓰면 로그 C의 A, 로그 C의 B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하게 되면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로그 B가 날아가면서 로그 A의 C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없고요. 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과 로그 3을 없애주면 로그 5의 11 하고 바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A의 로그 A의 B 하면은 결과는 B였습니다. 그죠? 네, 증명 과정은 책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하나 있었죠. B의 여기가 C의 B 하게 되면 밑이 다르죠. 여기 지수의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같으면 로그의 진수 값이 내려오는데 얘는요 어떻게 될까요? 맨 위에 맨 밑에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죠? 바꾸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갈게요. 로그 3의 5, 로그 루트 3의 25, 그 다음 로그 5의 3,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밑과 진수에 있는 것들을 모두 지수의 형태로 고쳐주면 편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수의 형태로 고쳐줘야 밑이 같아질 수가 있죠. 밑이 같아야 계산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3의 5고요. 두 번째 있는 이 로그는 밑이 3의 몇 제곱입니까? 네,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25는 5의 제곱이죠.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러면 밑이 3, 5. 얘도 밑이 3, 5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수는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로그 5의 3 플러스 로그 5의 마이너스 1이죠. 여기 5분의 1이니까. 그 다음 얘는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 있는 지수는 앞으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역수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앞에 2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진수의 지수도 2로 빠져나오니까 아까 밑에서 온 2가 있었으니까 4 로그 3의 5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얘가 빠져나가면 2, 얘도 2로 빠져나가니까 총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괄호에 있는 밑과 진수의 지수도 빼봅시다. 얘는 마이너스로 빠져나올 것이고 얘는 3분의 1로 빠져나옵니다.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5의 3이죠.
자,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하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로그 3의 5가 되죠. 그 다음 얘는요. 계수 1이죠. 그리고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로그 5의 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과 3분의 2를 곱하면 수는 수끼리, 로그는 로그끼리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3이죠. 자, 밑변환 공식에 의하면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1보다 큰 세 실수 A, B, C가 로그 A의 C 대 로그 B의 C는 3대 2를 만족시킬 때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B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로그가 있으니까 밑을 먼저 봅시다. 아하,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는 밑이 A고 얘도 밑이 B, 얘는 B죠. 그러면 밑이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애랑 비슷한데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C고요. 얘는 B하고 A입니다. 그죠? 아,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C가 없어야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죠?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예, 비례식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은 우리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고 배웠으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죠? 2 로그 A의 C는 3 로그 B의 C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니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C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C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C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합니까? C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자, 그래서 밑을 뭘로 할까요? 네, 상용 로그를 쓰면 가장 편합니다. 상용 로그 밑이 10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C하고 여기 2 들어갑니다. 그리고 3 로그 B 로그 C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양변 분자에 똑같이 로그 C가 있으니까 없앨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죠? 네. 로그 A 분의 2는 로그 B 분의 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은 3 로그 A는 2 로그 B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죠? 양변에 로그 A, 로그 B를 곱했어요. 또는 X자로 곱하면 됩니다. 분수가 같을 때는 X자로 곱하면 같다가 만들어져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쟤도 우리가 지금 밑이 10인 로그를 만들어 놨죠. 조건에서. 그래서 얘도 밑이 10인 로그로 고쳐주면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고쳐주면 이렇게 생긴 식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 A분의 로그 B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로그 A, 로그 B니까 로그 A를 오른쪽 분모로 내려주고 2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이 되죠. 그 다음 로그 B분의 로그 A 하면은 이 B를 왼쪽 아래로 내려주면 3이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3분의 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통분을 하면 6분의 9 플러스 여기는 2를 곱하니까 4 해서 6분의 13 하고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 얘는 지금 C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C를 해결해 줬습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지수 로그의 활용 문제입니다. 이 로그가 있으니까 얘는 로그의 활용이겠죠. 그런데 외부 자극의 세기를 I라 하고 감각의 세기를 S라고 했을 때 S와 I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뭐만 알면 되냐면 I가 누구냐? 외부 자극. S가 누구냐? 감각이다 하는 것만 알고 밑에 나오는 자극, 세기, 감각,
그죠? 이런 것들, 이 숫자가 S냐 I냐 하는 것만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자극의 세기가 600일 때 감각이 0.7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극이 60일 때 감각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여기서 600은 누굽니까? 자극이니까 I죠, I. 그죠? I의 600. 그래서 얘를 기억이라고 두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을 니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I는 600이고요. 감각의 세기가 0.7이니까 감각은 S죠. S가 0.7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 공식, 주어진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0.7은 K 로그 600하고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수고요. 우리 로그 600도 하나의 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0.7도 수니까 K 값이 구해질 수 있겠죠. 그죠?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K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돼요. 자, 로그 600이죠? 로그 600이 얼마인지만 알면 됩니다. 로그 600은 여기 로그 6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는 K의 로그 600은 얼마죠? 10의 제곱 곱하기 6이죠. 그죠? 그래서 K의 괄호 열고요. 로그 10의 제곱 플러스 로그 6이라고 우리가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K의 얘는 얼마죠? 2입니다. 자, 그리고 로그 6은 0.8이죠. 따라서 2.8K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제 계산합니다. 10분의 28K는 그죠? 10분의 28K는 10분의 7이죠. 따라서 K가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이 됩니다. 10은 양변에 10을 곱하고 28을 나눠주면 4분의 1이죠. 그럼 K 값을 구했어요. 따라서 이제 공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4분의 1 로그 상용 로그입니다. I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니은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극의 세기가 60이죠. 그러면 자극은 I입니다. I가 60입니다. 그런데요, 감각의 세기, 이때 S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S는 4분의 1 로그 I에 60을 대입합니다. 자, 4분의 1 로그 60은 로그 10이랑 곱하기 6이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 로그 10 플러스 로그 6이 되겠죠. 는 4분의 1 로그 10은 1이죠. 그리고 로그 6은 아까 문제에 주어져 있죠. 0.8. 자, 4분의 1 곱하기 1.8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답은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5분의 9가 되죠, 이거. 맞나요? 네, 5분의 9입니다. 10분의 18이니까 약분해서. 그래서 20분의 9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각의 세기를 0.7이라고 뒀죠. 그죠? 그렇다면 얘도 소수로 고쳐줘야 되겠네. 소수로 고쳐주면 5를 곱하면은 100분의 45니까 0.45 해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객관식일 테니까, 그죠? 객관식이면 0.45를 찾아주면 되겠죠. 분수가 있어도 소수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 소수로 주어졌으니까 이때도 감각의 세기는 소수로 표현해 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A 세제곱이 3, B 4제곱이 5, C의 6제곱이 7일 때 그랬습니다. A, B, 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A, B, C의 n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A, B, C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A 세제곱에 B 3이다 되어 있는 것을 A는 3의 3분의 1 제곱이다 하고 고칠 수가 있죠.
어떻게 고칩니까? 양변에 3분의 1, 3분의 1 거듭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a의 1제곱해서 a가 될 것이고 3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죠? 이 등호를 기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역수로 이동을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b의 4제곱은 5다 하는 것에서 5의 4분의 1이 될 것이고 c는 뭐가 될까요? 7의 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 b, c에 n제곱 되어 있는 이것은 a가 3의 3분의 1이고 b는 5의 4분의 1이고요. c는 7의 6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의 n제곱이기 때문에 지수를 분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3의 3분의 n 곱하기 5의 4분의 n 곱하기 7의 6분의 n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수가 되려면 우리가 지수의 분모는 거듭 제곱근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거듭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그죠? 거듭 제곱근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거듭 제곱근, 즉 근호가 없어야 자연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n이 3을 약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도 약분할 수 있어야 되고 6도 약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n은 무엇이 될까요? 3하고 4하고 6 얘네들을 다 약분해서 분모를 1로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3, 4, 6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떤 공배수가 돼야 될까요? 네,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겠죠.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 그죠? 그러면 3, 4, 6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죠? 초등학교 때 하는 방법으로 해볼까요? 3으로 나눌 수 있죠? 1, 4, 2. 그리고 또 2로도 나눌 수 있죠? 1, 2, 1. 그런 다음 여기를 싹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겠네요. 그죠? 네. 두 실수 xy가 2x, 5의 y는 10 이것을 만족할 때 x-1, y-1의 곱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x-1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고요. y-1도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수의 x가 있고 지수의 y가 있고 그것이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x와 관계 있는 식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와 y와 관계 있는 또 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지수에서 빼기 1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x-1이니까 그럼 빼기 1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나누기 밑이 같은 수를 하나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양변 나누기 2를 해주면 여기에서 지수의 x-1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의 x-1은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뭘 나눠줘야 될까요? 네, 5로 나눠주면 되겠죠. 5의 y 나누기 5하고 10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5의 y-1제곱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를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를 해야 되죠, 지금.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기 하는 것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2의 x-1, 그러니까 x-1제곱과 y-1제곱을 곱하려면 x-1과 y-1을 곱하려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얘가 뭐죠? 얘가 저게 여기에 아까 5라고 구해놨습니다. 맞죠? 네, 5에 y-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죠. x-1, y-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를 y-1을 밖으로 빼니까 그죠? 안에 있는 괄호가 5가 됩니다. 그럼 5의 y-1은 얼마였어요? 2였죠. 그죠? 그렇다면 얘 둘을 비교해 봅시다.
지수가 1이죠. 따라서 x-1, y-1의 곱은 1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이것밖에 없느냐? 얘가 좀 더 복잡해 보여요. 그러면 로그로 고쳐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2의 x는 10, 얘를 로그로 고치면 x는 로그 2의 1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5의 y는 10 해놓고 이걸 로그로 고치면 y는 로그 5의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1은 얼마일까요? 로그 2의 10에서 빼기 1을 한 것인데 이 1은 로그 2의 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2의 5, 로그 빼기 로그, 밑이 같은 두 로그의 빼기는 어떻게 합니까? 진수끼리 나누기를 하죠. 그 다음 y-1은 y-1을 구해야 되죠. y-1은 로그 5의 10에서 빼기 1을 하는데 이 1은 또 로그 5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뺄셈 성질에 의해서 5의 2로 바꿀 수 있죠. 그렇다면 x-1과 y-1의 곱은 로그 2의 5와 로그 5의 2를 곱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결과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로그 2의 5는 로그 2분의 로그 5라고 할 수 있고 로그 5의 2는 로그 5분의 로그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약분해서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로그 3의 2는 a고요. 로그 5의 3은 b입니다. 그런데 이 로그 90의 18을 a와 b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얘를 적당히 분리해서 a와 b가 나타나는, 즉 로그 3의 2와 로그 5의 3이 나타나는 것들로 나타내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변환 공식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 밑변환 공식은 밑을 같은 수로 분리해서 분수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밑이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가 3이니까 여기 있는 로그 5의 3을 변형해서 로그 밑이 3인 로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로그 5의 3 밑변환 공식 쓰면 로그 3의 5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b죠. 그러면 로그 옆으로 쓸게요. 로그 3의 5 이걸 뒤집어요. 그러면 우변도 뒤집어져서 b분의 1이 되죠. 그럼 밑이 3인 로그를 우리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밑이 3인 로그가 됐을 때만 a와 b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로그를 밑이 3인 로그로 변신을 시키겠습니다. 3의 90 로그 3의 18 이렇게 밑변환 공식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나 5가 나타나도록, 진수의 2나 5가 나타나도록 바꿔줘야 되니까 로그 3의 18을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18을 소인수분해, 18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 다음 90도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2의 45, 3의 15, 3의 5 해서 2, 3의 제곱, 5로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하고 진수가 만들어지고요. 분모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하고 진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진수의 곱은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합니까? 맞습니다. 더하기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분모도 마찬가지 더하기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보이는 로그 3의 2 하는 이 부분은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얘도 2가 됩니다. 얘는 뭐죠? a죠. 그죠? 그리고 얘도 a입니다. 그럼 로그 3의 5는 아까 찾아놨죠. b분의 1이죠.
그래서 결과는 쭉 꺼놓고 생각해 볼게요. a 플러스 2 플러스 b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분자는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런데 분수 안에 분수가 있으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 b를 곱해서 분모에 있는 이 분모를 정수꼴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ab 플러스 2b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분자는 ab 플러스 2b 해가지고 이렇게 ab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ab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중력과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때 로켓의 질량을 M0T 연료를 제외한 로켓의 질량을 M1T, 로켓의 처음 속력을 V0, 이거 뭡니까? 초속. 빠르다 그죠? 로켓의 최종 속력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값이 어디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나의 로켓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로켓이 몇 개 있어요? A, B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얘는 A 로켓에 대한 조건이고요. 얘는 B 로켓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때 A 로켓과 B 로켓의 분사 속력이 몇 배냐 하는 걸 계산하시오 되어 있죠. 그렇다면 A 로켓을 여기에서 공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B 로켓도 여기에서 공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한 것이 분사 속력이죠. 분사 속력. 그럼 분사 속력은 어떤 값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로켓 추진체의 분사 속력은 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V가 몇 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A가 B의 몇 배냐 그랬으니까 A의 분사 속력을 B의 분사 속력으로 나눈 것이 얼마냐 하는 걸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속력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V의 A죠. 그 다음에 V의 B. B의 속력분의 A의 속력을 계산하시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A의 공식부터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A는 M1분의 M0가 16, 여기가 16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V1-V0가 9다. 여기 좌변이 9라는 얘기죠. 그래서 9는 V의 A, 얘는 A 거니까 A 로그 A의 1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B는 M1분의 M0가 10이죠. 그래서 로그의 진수가 10이 될 것이고 좌변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은 V의 B 로그 A의 10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기억이라고 두고 얘는 니은이라고 둡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나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억과 니은을 변변 나누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좌변 나누면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을 나누면 VB 로그 A의 10이고요. VA 로그 A의 16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로그 A의 10을 곱하고 로그 A의 16을 나눠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얘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니까 3 곱하기 분모에 뭐가 오죠? 로그 A의 16이 옵니다. 분자에 있는 것이 0하면은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의 10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분모가 A인데 밑이 A인 로그니까 계산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밑변환 공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로그가 상용 로그죠. 그래서 상용 로그로 밑변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자에도 로그 A 분의 로그 10 이렇게
밑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A와 여기 있는 로그 A는 약분이 돼서 날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3 곱하기 로그 16분의 로그 10은 얼마죠? 1입니다. 네. 그리고 로그 16을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 보면 로그 1.6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분자에는 3이 올라갈 것이고 로그 10 곱하기 1.6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는 분자는 3. 자 얘는 로그 10 플러스 로그 1.6이 되죠. 그러면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6은 조건에 나와 있는 0.2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3이 되죠. 자, 몇 배입니까? 그랬으니까 얘를 이제 값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어떻게 됩니까? 분모분자 10을 곱해요. 그러면 12분의 30이죠. 그죠? 예. 얼마로 약분됩니까? 6으로 약분되죠. 2분의 5. 2분의 5배 해도 되고요. 2.5배 해도 됩니다. 같으니까 결과는 2분의 5 또는 2.5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소리와 관련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이 문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정확히 파악하고 그 공식을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음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음원이라는 것은 소리가 발생하는 곳이죠. 음원, 소리, 실제 소리가 발생했던 장소에서 발생한 그 소리를 얘기합니다. 음원에서 떨어진 거리가 D1, D2인 두 지점이 있습니다. 두 지점이에요. 얘를 D1, D2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가 들리는 소리의 크기입니다. 멀어질수록 소리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멀리서 들으면 작게 들리니까. 그죠? 그래서 S1, S2 얘는 데시벨이라는 단위죠. 라고 할 때 S2는 S1 플러스 20의 로그의 이 식이 성립함을 설명해 보자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S2와 S1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S2와 S1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이 필요하냐면 S는 I가 필요합니다. 그죠? I가 필요하죠. 그래서 D1 그죠? D1 미터인 것에서의 I가 뭡니까? 소리의 세기 그죠? 음원의 세기죠. 그것을 I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D2m에서 발생한 음원의 소리 세기를 I2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I0는 상수입니다. 정해져 있는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넘겨가지고 S2-S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했을 때 이렇게 생긴 로그가 나타난다면 성립함을 설명한 결과가 되겠죠. 자, S2는 여기에 있는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보면 10 로그 I0분의 I1, S2니까 I2죠. I2 마이너스 빼기 10 로그 I0분의 I1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 10으로 묶어가지고 로그 빼기 로그로 계산할 수 있겠죠. 10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로그 빼기 로그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수끼리 나누기를 하겠죠. 그러면 I0는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I1분의 I2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를 우리는 D1, D2의 모양으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I가 있습니다. 그죠? I 공식을 이용해서 I1은 뭐가 됩니까? I1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I1 하면 여기에 D1이 들어가죠. 그래서 D1 제곱분의
k가 되겠고요. 그 다음 i2는 d2 제곱분의 k가 되겠죠. 그러면 k가 또 약분이 됩니다. 그죠? 예. 약분을 시키고 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d2 제곱분의 d1 제곱이죠. 이렇게 곱하니까. 그죠? 안에 거 곱해서 가까이 있는 거 곱해서 분모로 오고요. 멀리 있는 거 곱해서 분자로 가죠. 그러면 10 로그에 d2분의 d1에 어떻게 돼요? 예. 제곱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제곱은 진수의 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계수로. 그래서 d2분의 d1 하니까 따라서 성립한다.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죠? 이번 문제는 실제 소리의 크기를, 소리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공연장의 스피커에서 2m 떨어진 곳의 소리의 크기가 100dB이었을 때 이 스피커에서 10m 떨어진 곳의 소리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2m 떨어진 곳이 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 10m 떨어진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떨어진 거리를 D로 설정했기 때문에 D1이라고 두고요. 얘는 D2라고 두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D1은 2가 되고요. D2는 10이 됩니다. 네. 그러면 떨어진 곳의 소리의 크기가 여기 100dB이다 했단 말이죠. 자, 얘는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리의 세기가 아니라. 그래서 소리의 크기죠. 소리의 크기 S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S1이라고 우리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한 것이 소리의 크기, 즉 10m D2에서의 소리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S2가 얼마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S1은 100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문제에서 찾아야 될 조건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S2죠. 그런데 아까 앞에 있던 문제에서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 그랬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공식을 그대로 따와서 S2는 S1 플러스 20 로그 뭐죠? 예, D2분의 D1이었어요. 그러면 S2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합니다. S1은 100이고요. 예, 그 다음에 20 로그 D2가 10이고요. D1은 2였어요.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어요. 얘가 로그 2 빼기 로그 10이니까 1이죠. 그리고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100 더하기 20 곱하기 얼마가 되죠? 얘가 0.3이면 마이너스 0.7이죠. 100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6이 최종 답이죠. 데시벨 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만 문제가 주어졌다면 이런 공식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공식에 의하면, 가에 있는 공식에 의하면 S1은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 풀 거예요. 자, S1은 10 로그 뭐죠? I0분의 I가 I1 이렇게 와야겠죠. 네. 그 다음 S2는 또 10 로그 I0분의 I2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S1이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 I는 D제곱분의 K라고 주어진다. 그죠?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로그 I0분의 여기에 D1의 제곱분의 좀 짧네. K하고 이렇게 줄 수 있죠. 그 다음 S2도 10 로그 I0분의 뭐죠? D1의 D2죠.
D2의 제곱분의 K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를 이제 기억식이다, 이걸 니은식이다 라고 주면은 기억은 S1이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D1 있죠. 이 D1이 2죠. 그래서 10 로그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래서 2의 제곱 4하고 I0 그리고 위에는 K하고 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10으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로그 4i0분의 k가 10이다 하고 만들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S2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S2는요 10 로그 i0분의 D2가 10이었으니까 10의 제곱 100이 되겠죠. 100분의 k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10 로그 i0인데 100 i0분의 k하고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i0분의 k하고 여기 i0분의 k하고 같은 형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변형해서 여기에 있는 10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4를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25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얘를 4로 바꾸면 그죠? 얘를 분리하면 되겠죠. 분리를 해볼게요. 그냥 10 로그 4i0분의 k 해주면 얘는 여기 10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뭐가 되죠? 곱하기 하지 말고 나누기, 곱하기로 그대로 할게요. 곱하기 25분의 1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오겠습니다. 10 로그 4i0분의 k 하고 괄호를 해준 다음에 얘는 곱하기니까 플러스 로그 25분의 1인데 얘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5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요. 자, 얘가 얼마죠? 10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해주고 로그 5가 얼마냐? 로그 5가 얼마냐? 상용 로그니까 로그 2분의 10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니까 1 빼기 0.3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0.7이죠. 네, 그러면 10 곱하기 얘가 1.4죠. 10에서 1.4를 빼면 8.6이죠. 따라서 86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실제 이 공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실제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음원의 한 가지 사례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항공기 소음, 그 다음에 철도 소음, 그리고 도로의 자동차 타이어 소음까지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 소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소음원의 소리의 크기가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소음원의 소리의 크기가 60dB인 곳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외부를 거주지역, 주거지역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경계선은 그 소음원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비행기 이착륙 소음 120dB입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그런데 열차가 통과하는 이 중에서 우리가 예를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 100dB입니다. 이걸 예로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100dB이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60dB이 되는 곳을 경계로 해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60dB이 되는 곳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자, 철도변 소음이니까 철도에 붙어서 우리가 소음을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철도 바로 옆, 네, 바로 옆 한 1m 정도 철도가 지나가는 철도가 철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착착착착착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에 기차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기차에서 1m 딱 떨어진 곳을 한번 설정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철도변 1m 지점을 설정하겠습니다. 1m 지점, 그죠? 여기에서 철도변 소음을 우리가 100dB이라고 설정을 100dB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제 이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네. 그런데 몇 미터 떨어져야 되죠? X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60dB이 나타나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까 1번에서 나왔던 그 공식을 또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S2는 S1 플러스 20 로그 D2분의 D1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얘가 뭐죠? D1입니다. 얘가 D2죠. 그럼 얘가 S1이고요. 얘가 S2가 되겠죠. 그러면 S2가 60이 되려면 100에다가 플러스 20 하고요. 로그 D2는 X, D1은 1m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X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기고 20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40이죠. 20을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로그 x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바로 갈까요? 얘는 로그 뭐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100분의 1입니다. 따라서 x는 100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0m 떨어진 곳을 경계로 해서 그 외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 뭐 전투기 가지고도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풀 수 있죠. 이 공식은 아까 1번에 나와 있는 그 관계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2번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야겠죠.